혹시 9달 동안 시청자 솔루션 진행했는데 시즌이 많이 됐습니다. 소감 한마디. 전반적인 소감은 생각보다 현장과 괴리감이 있더라. 직무나 학교나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취업 또는 회사에서 뽑는 사람들의 마음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더라. 그게 공통적인 부분이었고, 제가 수업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왜 하는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데, 왜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게 되게 놀랐습니다. 뭐 학회를 했건 또는 관련 전공이건 어떤 경험이 있건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잘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서, 그래서 꽤나 어렵다라는 느낌들을 받았죠. 다시 시즌에 진행하실 아니요. 저희가 그 지원서도 받고 되게 많은 분들 중에서 추려서 하는 그 과정도 좀 이렇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좀 메시지도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거르는 과정에서도 쉽지도 않았었고, 또 반대로 이분들이 상담을 끝나고 사실 저희랑 연락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한 조언대로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또 할 수 있을까? 또 반응도 엄청나게 많으면 또 하겠죠. 저희 오늘의 부모님께서 모의 연습을 한번 진행해 주셨습니다. 짧게. 가장 막막한 게 1분 자기소개예요. 1분 자기소개 해주시죠. 1분 자기소개는 진짜 컨셉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6, 7문장만 만들면 되는데요. 나는 누구고, 어디에 지원했고, 왜 지원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요거면 4문장, 6문장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니면 채널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 했었을 때 느낌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한 박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가 돼서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투자를 결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천문학과 출신이지만 금융에 대한 지식을 키워왔고, 또 대체투자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실무 투입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통해서 그 동네, 그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입사하고 나서 또 지역에 대한 또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원 매니저가 멋있다. 제 면접이에요? 네. 제가 대체투자 펀드 매니저로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직접 펀드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거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대체투자는 특히나 부동산에서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또는 가치를 높여서 파는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효용을 느낀다는 지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직자로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에 가장 큰 매력을 느껴서 대체투자 자산운용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부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십니까? 펀드 매니저는 의사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 돈을 책임지는 만큼 그에 합당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과 전문성을 최대한 빨리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업무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야근이나 주말 출근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게 보신 투자 사례나 이슈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이거 지금 지금으로 해요? 네. 가장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래는 여의도의 콘레드 호텔에 매각됐던 사례였습니다. 콘레드 호텔 자체의 매각은 놀랍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2022년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매입하려고 했었던 이 IFC와 콘레드 전체를 이번에 분할해서 매각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어쨌건 호텔을 별도로 매각을 한다는 지점에서 앞으로 건물들, IFC에 있는 오피스와 리테일, 호텔이 아예 분리된 경영이 된다는 점도 앞으로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을 했었었고요. 또
반대로 파크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생기고 나서 콘레드 호텔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점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러 길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 일부러 좀 이렇게 질문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콘레드를 왜 찍었냐? 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에 섞었지만 호텔 자체가 거래된 건 놀랍지 않은데요. 한번 빠그라졌던 딜이 분할해서 다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난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관점에서 쪼개지면 경영이 분리될 건데 제가 실제로 운용을 하면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 난감한 거예요. 그동안은 오피스랑 리테일이랑 호텔이 합심해서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제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할까가 사실 실제로 고민했던 지점이기도 했고, 근데 진짜 경력직은 이런 면접을 안 봐요. 경력직은 밥 먹으면서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좀 더 어려운 편이죠, 생각보다. 합격자의 전후 비교를 진행합니다. 무슨 소리야? 합격자가 직무에 대한 이해나 왜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짜 동기 없이 막무가내로 써서 왜 서탈했지라고 힘들어했을 때와 직무에 대한 이해건 또 관련된 경험이건 쌓고 나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들을 커리어의 수료생들 모델 삼아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합격자들 자기소개가 공개돼요? 합격자 일부 자기소개서 일부가 공개되겠죠?